자, 웹표준 제대로 배우기 강좌를 진행하게 된 김기민 강사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저희가 이제 웹표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먼저 수업에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설치하고 그리고 확인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웹표준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에디터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번 수업은 자, 기본적인 그런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라이브러리인 jQuery를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저희가 일반적인 기초 강좌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웹에 관련된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사용해서요, 기본적인 에디팅을 진행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윈도우 버전으로 설치를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지금 물론 이제 브라우저는 저희가 크롬을 쓰고 있고요.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그러면 윈도우 버전을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따라서 설치하시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설치가 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에디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강사가 드린 그런 교환이 있을 겁니다. 교환 내용들이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 스텝 1번에는 지금 HTML, 그리고 스텝 2번에 CSS, 그리고 스텝 3번에는 jQuery 과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폴더를 먼저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웹이란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설치가 돼 있다라는 가정 하에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에 오픈 폴더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폴더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잡게 되면 그러면은 첫 번째 아이콘에요, 여기에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걸 일종의 프로젝트라고 보시게 되면, 이 프로젝트에는 지금에는 이제 스텝 2번까지만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스텝 3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강도로는 저희가 이제 스텝 3번까지 저희가 jQuery까지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먼저 해당하는 여기 수업 내용 정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저희가 요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수업 과목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웹 표준에 관련된 웹 기술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기초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려운 내용을 진행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기초적으로 웹을 처음 접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문가 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 먼저 해당하는 HTML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웹페이지에 기본적인 골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약자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일단은 웹문서의 기본적인 골격 언어가 되는 거죠. 자, 해당하는 이런 마크업 랭귀지라는 그런 단어들은 저희가 약속된 그런 언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전은 HTML5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SS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골격에 저희가 스타일을 입히게 되는데요. CSS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일을 나열하는 그런 기법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는 웹에 관련된 그런 스타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전은 CSS 3 버전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내용들은 자바스크립트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적 구현을 하기 위한 그런 화면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UI, UX를 그런 구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뭐 현재 저희가 규정이 된 그런 버전은 이크마스크립트 6.0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이 jQuery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저희가 학습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면요. 먼저 해당하는 HTML을 한번 열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자, 해당하는 요건은 HTML 소스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베이직 HTML 1번이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안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쓸 예정이라 이 이미지를 관련된 여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는 여기 VSC에서요.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하면 이게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를 저희가 미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미지를 편집할 수는 없고요. 이미지를 미리 보기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이제 HTML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제작을 하실 때는 저희가 관련된 문서를 만들어 놓고 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서 HTML에 대한 기본적인 포맷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장자는 저희가 이제 웹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확장자로서 HTML이라는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건 이그샘플이라고 좀 제작을 할게요. 1_1번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자, 뒤에다가 확장자를 이렇게 HTML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시면 그러면은 자,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물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브라우저로 테스트를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브라우저는 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텍스트를 작성할 때요.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 1번, 이렇게 일반적인 워드 문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그냥 일종의 저희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HTML은 텍스트에 해당이 되고요. 자, 텍스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텍스트가 되냐면 자, 링크가 된 텍스트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링크가 된 텍스트에 대한 규정 언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링크 이런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죠. 자, 텍스트 2번이라고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락을 의미하는 저희가 패러그래프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하게 되면 저희 이제 브라우저로 봐야만 하기 때문에 문서가 만들어진 걸 잠깐 보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문서가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통해서 해당하는 브라우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놓고 수업을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브라우저를 크롬으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보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더블 클릭이 돼서 브라우저로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작성한 그런 내용들처럼 이게 개행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텍스트인 한 줄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의 뭔가 약속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는 HTML 그런 기본 문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 문법들을 공부해 나가는 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그런 포맷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만약에 전개해 나갈 때 본인이 만약에 개행을 시키겠다라는 내용들로 전달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이제 B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는 HTML에 대한 문법들을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기 세팅을 좀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브라우저 상에서 기본적인 에디터 사용 방법들을 조금 익히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기초 과정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단축키는 컨트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플러스 누르시면 그리고 맥 유저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 기능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누르시고 마이너스 누르면 축소 기능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디팅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이제 HTML에 대한 문법들을 공부할 때는 저희가 이런 꺽쇠를 사용해서 문법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BR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게 개행 태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개행된 영역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BR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열지 마시고요. 해당 브라우저가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개행 처리가 되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부분들을 태그 형식들을 공부해 나가는 게 바로 지금처럼의 어떤 구조화를 위한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소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기본적인 뼈대 구조를 만들어 놓고 만드는 것처럼 그 뼈대 구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런 HTML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IMG도 심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개행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단락 표시를 하겠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글 단락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국어 문법에서 뜻하고 있는 그런 단락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글의 하나의 덩어리를 단락이라고 하죠. 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런 P 태그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자, P는 일종의 요거는 이제 브리크라는 것의 약자고요. 브리크라는 것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P는 패러그래프의 약자입니다. 그대로 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텍스트를 옮길 때는 드래그 드랍으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옮기시면 그러면은 패러그래프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은 해당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담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다가 img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src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경로를 입력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준비해 드렸던 여기는 이제 소스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스펠로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미리 찾고 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주석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주석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요거는 실제로 HTML로 지금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R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는 브릭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단어를 끊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P는 당연히 이거는 패러그래프겠죠. 패러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mg는 뭐 다 예상하듯이 이미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src는 소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원래에 대한 이런 자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이미지도 같이 보이는 걸로. 자, 그래서 HTML이나 이런 웹 구조에서는 이미지를 가져다 쓰는 거고요. 이미지를 여기서 이렇게 편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져온 이미지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런 자원들은 웬만하면 띄어쓰기가 되지 않는 영문으로 시작하는 그런 영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시작해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영단어로 시작하는 띄어쓰기가 되지 않는 특수기호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에 이제 특수기호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1스페로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안 되시는 내용들이 일단은 요거는 안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1이라고 적는 건 괜찮아요. 요거는 좋은 예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적으실 때 이렇게 하시고 뭐 img라고 이렇게 띄어쓰기 하시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img 뭐 이렇게 적는 건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언더바가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저희가 이제 특별한 어떤 특수기호가 들어가는 건 안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img 이런 건 안 됩니다. 앞에 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작성을 하실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언더바가 붙는 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특수기호 상에서는 저희가 이런 언더바만 저희가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기다가 뭐 퍼센트가 붙는다든지 이 특수기호가 붙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우측의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측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당 내용들을 잠깐 보셨고요. 자, 근데 해당하는 HTML이 이게 정상적인 문법인지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문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검증하는 사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검증하는 건 여러분들이 웹 검색에서 마크업 밸리데이션이라고만 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검증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서 validator.w3.org 사이트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세 가지 옵션으로 체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validate by URI, URL 경로로 테스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validate by 파일 업로드 방식으로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validate by direct input이라고 되어 있죠. 직접 입력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의 HTML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게 정상적인 인풋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입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많이 뜨죠. 많이 뜨는데, 일단은 이제 여기에는 지금처럼 기본적인 포맷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포맷을 논하고 있는데요. 자, 기본 형식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HTML의 기본 형식,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자, 문서를 좀 꾸며보는 걸로 할게요. 요건 좀 지우고요. 요거는 실제로 보이진 않죠. 그죠?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우리가 주석, 설명글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 요걸 작성하기 전에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엔터를 치신 다음에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포맷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이라고 적었고요. 그러면 자동 완성이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HTML의 문서에 대한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의미할 때 HTML이라는 부분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헤드라는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설정 부분이 이렇게 주어져야 되고요. 링크라든지 저희가 타이틀 같은 외문서에 대한 설정 부분들을 저희가 가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태그가 있습니다. 본문이 body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골격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본문 안에다가 이렇게 태그를 작성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HTML이라는 건 일종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태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이제 문서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를 바꿔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해당 문서를 여기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을 때는 여기에다가 다시 입력을 하시고요. 되게 편리하죠? 이렇게 하시고 다시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자,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좀 많이 뭔가가 유실됐다고 나오죠. 자, 일단은 HTML에 랭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옵션에 차이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저희가 코드를 입력하도록 이렇게 랭귀지에 이 KO라고 입력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이제 언어 코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언어 코드에 맞는 그런 입력 방식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영역에서 타이틀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타이틀은 HTML에 대한 문서 제목이에요. 그래서 타이틀이라고 정했고요. 전 타이틀이라고 그냥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놓고 다시 저희가 좀 줄여볼게요. 여기에 대한 이 버그를 줄여보겠습니다. 체크 버튼을 누르시면, 자, 아래쪽에다가 이제 두 개가 떠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스타트 태그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문서에 대한 이런 뭐냐 하면은 저희가 옷을 사게 되면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버전 태그가 필요해요. HTML에도. 그게 뭐냐 하면은 독 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문서에 대한 타입을요, 나는 HTML5 버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옷을 샀을 때의 태그처럼 이게 붙어 있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먼저 HTML 구문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을 해 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img를 입력할 때는요, 여기에는 우리가 웹 표준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img에는 저희가 접근성이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라고 하는 기능들은 뭐가 되냐면, 만약에 웹을 공평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런 색약자들을 위해서 지금처럼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로서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때는 뭐 간단하게 뭐 한글로 써도 되고요, 영문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저는 이제 같은 이름으로 작성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그러면은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 보겠습니다. 실제로 웹에서는 바뀐 게 없어요. 웹에서는 바뀐 게 없는데 새로 고침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정상적인 규약, 그러니까 HTML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규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크업 랭귀지라는 규약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시 긁어서요. 여기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보면, 자, 이게 기본적인 근본이라는 거죠. 근본 내용을 지키셔야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한 문서, 에러가 나지 않는 문서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을요, 저희가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이미지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저희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HTML은 이런 꺽쇠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디터는 저희가 VSC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형식들을 저희가 이제 손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첫 번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기 폴더를 잡아주고요. 자, 새로운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새로운 파일로 생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름은 example 1 언더바 2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문서를 만드시고요. 자, 느낌표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탭을 누르시면 문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문서가 완성이 돼서 저희 이제 군문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간혹가다 이제 담겨 있죠. 자, 그래서 느낌표 탭으로 치시면 되시는데요. 이때에는 이제 몇 가지 내용들만 좀 공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가 되냐면, HTML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 형식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언어 형식을 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이제 탭을 좀 맞출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KO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JN,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EN, 그죠? 요런 방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랑은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자, 요게 지금처럼 UTF-8번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 브라우저도 하나의 기기거든요. 기기가 인식하는 그런 언어 타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스키하고요, UTF-8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글 인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기에서 인식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규약이에요. 언어에 따른 규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UTF-8번이라고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들은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저희가 모바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요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언어를 인식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기기, 그 디바이스 따라서 그래서 이제 모바일 기기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입력할 때요, 우리는 이런 메타라는 태그를 사용합니다. 메타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포맷부터 이렇게 진행해 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쓸 거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근데 저는 이제 타이틀을요, 자, 위에다가 이렇게 작성하고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코드문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이번 시간은 1강 내용, 기본적인 HTML에 대한 시작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